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오늘 만난 환자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되게 젊은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뭐, 한 30세? 30세도 안 됐을 정도의 그런 아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감기죠, 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환자분은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이 감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좀 오한, 으슬으슬 떨리는 증상이 있었고, 재채기도 좀 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근데 뭐, 기침 가래 같은 건 없고, 감기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물어보고, 이제 체온 재보니까 36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온은 괜찮죠. 열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청진해보고 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드리려고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처음 오신 분이기 초진이라고 하는데, 예,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력이죠. 과거력. 예, 그 이전에 다른 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게 있는지, 특히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 결핵 요 네 가지는 의사들이 보통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있다면 혹시 약 먹고 있는 건 없는지,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여쭤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여쭤봤어요. 뭐 30세니까 지금 뭐 크게 뭐 만성병 같은 게 있을 확률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이분이 지금 간질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간질이 이제 어떻게 됐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무슨 간질약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간질약 드세요? 이랬더니 왜냐면 저희 병원에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간질약 정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아야 돼서 어떤 간질약 드시나요? 했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무슨 약을 드시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감기약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알기 어려우면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별표 표시해놔가지고 계속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질의 경우에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새 명칭이 바뀌어서 뇌전증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뇌전증 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어떤 종류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제 약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좀 특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약간 다르긴 얘기긴 한데 결핵약이죠. 예. 결핵약도 뭐 다른 약이랑 같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와파린 제가 심장 강의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피 묽게 해주는 약 중에 이제 원톱이죠. 요새는 이제 노약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옛날까지는 원탑. 그리고 이제 코다론, 아미오다론이라고 해서 이 부정맥약인데 이 부정맥약 종류가 다른 약이랑 이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옛날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위장약인데요. 요새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약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 뇌전증 약입니다. 예, 뇌전증 약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 뇌전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항경련제거든요. 뭔가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거죠. 평소에도 이제 그런 걸 좀 계속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약을 드신다면. 첫 번째, 이제 같이 복용하는 이 약에 의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감기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기가 되겠죠. 감기약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감기약에 의해서 이 간질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간질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감기약 중에 어떤 특정한 거는 어떤 다른 기전에 의해서 또 이 간질 발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간질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이 감기약 자체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감기약에 의해서 이 간질약의 효과가
증가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간질약 효과가 증가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효과가 증가되면 독성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 약의 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좀 공간이 없어서 제가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그냥 지금 드릴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할게요. 몇 가지 말씀드리려면은 간질약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이 종류의 만약에 약을 드신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을 만약에 먹게 되면 이 타이레놀의 간독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카바마제핀 계열의 이 간질약, 테그레톨이나 뭐 테그레톨 CR이나 실업제제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약을 드신다 그러면은 이 타이레놀의 어떤 간독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드실 거면 타이레놀이 아니라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우리 보통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그걸 드시는 게 이제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약이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이 감기주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엔세이드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 트라마돌을 주사하는, 성분을 주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트라마돌 성분이랑 이 카바마제핀이 동시에 투여되게 되면은, 이거는 간질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 간질약의 성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카바마제필 계열 말고도 간질약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제 그냥 이름만 말씀드린 페니토인 계열도 있고요. 뭐 발프로익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열의 간질약도 있고, 페노바비탈도 있고, 뭐 뉴론틴, 가바펜틴 계열을 드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것들도 다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일단 감기약하고 관련했을 때 이 카바마제핀 계열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에 이 타이레놀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트라마돌도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르신다길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좀 전화를 좀 드리라고 했어요. 전화를 드려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간질량 계속 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 약병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누가 이제 대신 확인을 해 주셔서 이분은 이제 이 계열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조금 그런 간질약을 드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타이레놀을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서 처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간질약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좀 번거롭지만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시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다. 그럼 이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남아 있으니까, 다른 약을 처방할 때도 그걸 참조해서 상호작용이 덜한 그런 약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경련제를 드신다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종류의 약인지 성분명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냥 만약에 만성 어떤 병에 의해서 약을 드신다 그러면 그 성분명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사실 일반 입장에서 뭐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어 놓고 어디에 내가 이걸 저장해 놨는지 이것만 아시면 의사를 만났을 때 그걸 보여주시면 그게 제일 이제 확실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만난 환자분 시간, 오늘의 교훈은 무슨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의 성분을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